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깊은 아쉬움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마음먹으셨을 때 스스로에게 하시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권리를 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지 못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62세 김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마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오늘은 아이 학원에 행사가 있어서 꼭 데려다 줘야 하는데요 라고 했고 아들은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하시며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 숨죽여 한숨을 쉬면서 이게 내 운명인가라고 체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모습이라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에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자기 희생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극단적 자기 희생도 극단적 이기주의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타인을 돌보는 것 사이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춰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71세 박순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손자를 내팽개치고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 내가 할머니인데 이런 건 당연하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앞서곤 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베풀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애를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제대로 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춘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자신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우울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와 자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어느 쪽이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힘도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69세 최말순 할머니는 평생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는 구절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걱정하고 돌봐주면서도 자신이 아플 때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면서도 자신의 행복은 사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정원사가 꽃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듯이 우리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 휴식과 즐거움, 건강과 행복을 말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만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나를 아껴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생도 각 단계마다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누려야 합니다. 늦게 피는 국화꽃도 그 나름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후반기에도 그 시기만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상함 때문에 현재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운 발자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도,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신을 아끼며 사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 속 나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69세 최옥분 할머니는 처음에 이 방법을 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어색하게 중얼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고마워, 어제도 가족들 잘 챙겼지. 고생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최옥분 할머니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신 후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할 나에게 고마워. 내가 제일 소중해.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 중 일정 시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 갖기.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돌봄을 전담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또 놀아주고 반복되는 일상에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잠깐 쉬고 싶다. 그 시간만큼은 도우미를 불러서 아이를 봐줄 수 있겠니? 이정숙 할머니는 첫날 방에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2시간이 이렇게 평온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하루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오히려 손자 돌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 시간에는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작은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기.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맞춰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메뉴를 고를 때 뭐든지 좋아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해보세요. 옷을 고를 때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자신이 입고 싶은 색깔과 스타일을 선택해보세요. 4번째, 내 몸과 마음에게 매일 안부 묻기. 73세 한말순 할머니는 무릎이 불편한데도 계속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너무 불편해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많이 아프지? 라고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한말순 할머니는 매일 자신의 몸에게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아, 오늘은 어때? 어깨야, 많이 뻣뻣하니? 누나,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니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쉬고 필요할 때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몸 각 부위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머리야, 오늘은 어때? 어깨야, 뭉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아, 오늘 기분은 어때? 무엇이 제일 걱정되니?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나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적절히 대응해 주세요. 5번째,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기. 68세 윤복순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후회와 자식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가. 따뜻한 햇살, 새들의 지저귀임, 살랑살랑 부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윤복순 할머니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현재로 마음을 가져오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들,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걸으실 때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사신 세월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은 아름다운 공덕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신을 사랑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